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6회차 세리의 분석 및 초안픽 배팅 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위 피오렌티나와 4위 아탈란타의 경기인데요. 피오렌티나는 지난 경기 유벤투스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했었고 아탈란타는 제노아와 2대2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아탈란타 쪽에 57.1%고요.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3승 4무 4패, 5경기 2승 2무 1패로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요. 아탈란타는 원정에서 6승 4무 1패,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이고르 선수가 스팔에서 피오렌티나로 이적을 했고요. 아마도 제 기억상으로는 스팔에서 20경기 정도를 뛰었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키에사, 그리고 울버햄튼에 있었던 코트로네, 베나시, 풀가르 선수가 좋고요. 베나시도 좋지만 카스트로빌리가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부상인지 최근 경기에서 결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자체는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고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이고 중앙 공간과 세트피스가 좋지 않은 그런 피오렌티나였고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일리치치, 사파타, 고메즈 교체로 투입되는 무리엘과 프로일러 등 스쿼드가 굉장히 좋아요. 공격진이 굉장히 좋고 또 전방에 있는 사파타 선수가 측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공간을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를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좀 폭넓게 좀 사용하는 팀이고 역습에서 좋은 모습, 그리고 세트피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입니다. 아탈란타도 피오렌티나와 비슷하게 라인이 좀 높은 편이어서 역습을 당할 때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두 팀 다 역습을 당할 때 좀 위험한 모습인데 경기력적인 면과 아탈란타가 원정인데도 정배당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원정에서 전적이 피오렌티나의 홈전적보다 좋다는 모습을 봤을 때 아탈란타의 사이드가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세리에이기도 하고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3승 4무 4패로 순위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아탈란타가 원정에서 무승부가 좀 빈도가 높고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높은 모습, 이번 시즌도 비겼다는 모습 등을 봤을 때는 아탈란타 단총으로 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저는 무승부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오렌티나로 잊어본 이고르 선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 선발로 출장을 했었고요. 또 아탈란타가 토리노전을 제외한다면 토리노의 전에서 7대0으로 대승을 하긴 했는데 이 경기는 뭐 토리노가 최근에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은 팀이기도 하고 그 경기를 제외한다면 조금 힘겹게 이기거나 아니면 최근에 무승부가 좀 많은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피오렌티나가 조금은 무승부라도 이변을 홈에서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패 투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2위 토리노와 16위 산프도리아 경기인데요. 토리노는 레체에게 4대0으로 충격 패를 했었고요. 산프도리아는 나폴리에게 4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토리노 쪽에 57.4%고요. 토리노는 홈에서 4승 2무 5패, 5경기 2승 3패로 무승부는 없는 모습이에요. 산프도리아는 원정에서 2승 1무 7패로 굉장히 좋지 않죠.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토리노는 지난 경기 레체한테 4대0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마짜리 감독이 경질이 됐어요. 이 경기 이후에. 그래서 모레노 롱고 감독이 왔습니다. 현재 3연패 중이고요.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토리노가 마짜리 감독이 3팩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빠짐으로 인해서 경질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3팩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산프도리아는 카프라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 보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파르마로 이적을 갔습니다. 토리노는 벨로티, 베레디, 링콘, 그리고 유망주로 요새 교체로 자주 나오고 있는 밀리코 선수, 그리고 실베스트리, 시리고, 키퍼가 좋습니다. 세트피스가 좋은 편이지만 수비가 라인 컨트롤을 계속 하지 못하면서 애매하게 좀 차라리 라인을 다 같이 올리면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릴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한 명이 라인을 계속 못 맞추면서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이 있고요. 볼 처리도 좀 불안합니다. 크로스 공격에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리노고요. 토리노는 전체적으로 선제골을 조금 실점을 하면 역전을 하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감독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조금 기대되는 토리노고요. 산프도리아는 가비아디니 그리고 퀄리알렐라 선수가
지난 경기 또 활간지다운 발리골을 또 넣었어요. 토스비, 라미레스, 가스톤 라미레스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리네티 선수가 좋았습니다. 지금 윙백 선수가 계속 부상인지 2경기 정도 연속으로 토스비 선수가 원래 미드필더 선수인데 최근에 윙백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는 숫자가 좀 부족한 편이고 세트피스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토리노와 삼프도리아가 비슷해 보입니다. 최근에 토리노를 생각을 한다면 삼프도리아의 그 경기력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삼프도리아가 원정에서 단 2경기밖에 승리가 없고 무승부도 단 1경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패배했다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고, 토리노가 3연패인데 감독이 바뀐 시점에서 삼프도리아도 좋진 않기 때문에 그 삼프도리아 상대로 4연패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프도리아 승은 배제를 할 거고요. 또 감독 버프의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보지 않고 토리노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삼프도리아가 1대0으로 이겼어요. 6번째 경기입니다. 9위 베로나와 1위 유벤투스의 경기인데요. 베로나는 밀란과 1대1로 비겼었고 유벤투스는 피오렌티나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유벤투스 쪽에 79.7%고요. 베로나는 홈에서 5승 3무 3패, 5경기 3승 2무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유벤투스는 원정에서 7승 2무 2패고요. 5경기 4승 1패인데 1패는 나폴리에게 패배를 했죠. 베로나는 오늘 라치오와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20경기 출전을 했던 미드필더 암라바트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그 경기가 주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출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리니가 베로나로 이적을 했어요. 밀란에서 있었던 선수였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선수죠. 네, 어쨌든 홈에서 지금 2연승을 하고 있는 베로나입니다. 유벤투스는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베로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스테파스키 선수가 결장을 했고요. 파치니도 결장을 했습니다. 파치니는 밀란과의 경기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고요. 차카니, 그리고 라조비치, 라마니, 톱으로 베레 선수가 나왔었는데 페시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베로나는 압박이 좋은 팀이고, 왼쪽에서의 라조비치 그리고 차가니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공격이 좋고요. 결정력은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수비는 중간 공간을 좀 내줘서 슈팅을 좀 많이 내주는 편이고 세트피스가 좋진 않습니다. 베로나의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지난 경기 상대였던 밀란이 질라탄이 결장해서 그런지 밀란이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베로나의 수비가 잘했던 그런 경기는 아니었고요. 베로나는 최근 분위기가 5경기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좋고요. 유벤투스는 호날두 선수가 지난 경기 PK로 2골을 넣기도 했고 세리에서만큼은 너무나도 강한 모습의 유벤투스고요. 최근 나폴리전 패배하고 나서 호날두가 라커룸에서 좀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동기부여가 됐을지 아니면 더 좋지 않은 그 모습이 됐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피오렌티나를 3대0으로 이기면서 또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베로나가 또 주중에 리그도 있고 베로나가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베로나의 단독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승 4패고요. 이번 시즌 2대1로 유벤투스가 승리를 했어요. 이 경기도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린 경기인데 저는 일단 베로나가 주중에 또 리그 경기가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 상황적인 면을 봤을 때는 유벤투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변으로 보지 않고 단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22 스팔과 13위 사소올로의 경기인데요. 스파는 라치오에게 5대1로 대패를 했었고요. 사솔로는 로마를 4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사솔로 쪽에 55.5%고요. 스파는 홈에서 2승 2무 6패, 5경기 1승 4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사솔로는 원정에서 2승 3무 5패,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스파는 팔로스키 이 선수가 칼리아리로 이적을 했고요. 이그로 선수도 피오렌티나로 이적을 하면서 주전 선수 2명이 이적을 했어요. 현재 2연패 중이고요. 홈에서는 3연패 중입니다. 9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사솔로는 원정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스팔은 미시롤리 선수가 좋고요. 발로티는 부상인지 명단에서 제외됐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스테르페차 선수 21번 선수 굉장히 좋고요. 좌측에 레가 선수도 좋았고요. 공격력과 좀 압박 그리고 역습이 좋았던 스팔이었습니다.
스팔은 좀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라인을 좀 더 올려서 좀 추가적인 실점을 하는 편인데, 일단 세트피스 수비가 좀 좋지 않고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이 있고요. 팀을 어, 하위권 팀인 것 치고는 라인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역습에 좀 약한 모습이에요. 사스올로는 베라르디, 보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카푸토 개인 능력이 일단 있는 선수예요. 로카텔리, 어쨌든 로카텔리의 중원 장악도 좋고 두리치치의 이선 침투도 좋고 중거리도 좋고 드리블도 좋고 굉장히 공격진이 좋은 사스올로고요. 툴리안의 오버래핑도 좋았습니다. 수비는 좀 라인이 높은 편이어서 역습을 좀 내주고 침투 선수를 놓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스파리 홈에서 3연패 중이고 리그에서 2연패 중이기 때문에 연패가 끊길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팔로스키와 이고르의 공백이 큰 스팔이고요. 사솔로가 경기력이 굉장히 저는 세리에에서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 전적도 사솔로가 좀 유리해서 이건 무승부의 고민도 너무 이거 사솔로 쪽으로 보이는데 투표율은 굉장히 좀 몰리진 않았고 배당도 사솔로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되지만 저는 경기력을 보고 스팔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19위 브레시아와 15위 우디네스의 경기인데요. 브레시아는 볼로냐에게 2대1 패배, 우디네스는 인터밀란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우디네스 쪽에 39.5%고요. 브레시아는 홈에서 1승 2무 8패. 이게 홈 전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네요. 5경기 1무 4패입니다. 우디네스는 원정에서 2승 1무 8패, 5경기 2승 3패입니다. 브레시아 2연패 중이고요.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우디네스는 3연패 중이고요. 원정에서 2연패 중이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브레시아는 슈퍼렉 선수가 결장을 했고요. 발로텔리도 결장을 했습니다. 토리그로사 선수가 골을 넣었었고 브레시아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경기력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공격 장면이 거의 없었고요. 수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브레시아의 모습이었어요. 우디네스는 오카카, 그리고 데파울, 라사냐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라사냐가 특히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데파울은 굉장히 좋은 선수죠. 만데라고라, 포파나, 무속 키퍼가 좋았던 우디네스였습니다. 특히 우디네스는 3백인데 좌우 사이드백 선수들을 좀 높은 위치까지 좀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좌측의 세마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 보이고요. 좌우 전환이 좋고 역습에서 좋았던 우디네스였습니다. 수비는 지속적으로 좀 수비가 숫자가 부족한 편이고 측면 공간 아무래도 3백이다 보니까 측면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이 있고 패스 미스도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볼 처리도 좋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봤을 때는 우디네스가 지금 브레시아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브레시아의 수비가 너무 좋지 않고 공격진들도 좋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디네스가 원정에서 2승 1무 8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근데 브레시아의 홈 전적보다는 좋아요. 네, 두 팀 다 연패라는 점을 참고했을 때 두 팀 다 조금은 지지 않으려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연패를 끊기 위해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브레시아의 단통무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대0으로 브레시아가 승리를 했어요. 11번째 경기입니다. 18위 제노아, 6위 칼리아리 경기인데요. 제노아는 아탈란타와 2대2 무승부, 칼리아리는 파르마와 2대2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칼리아리 쪽에 45.2%고요. 제노아는 홈에서 3승 1무 6패,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칼리아리는 원정에서 3승 6무 2패, 5경기 3무 2패로 굉장히 좋지 않네요. 칼리아리 6위의 순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제노아가 좀 잔류항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적해온 베라미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 현재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어요. 칼리아리는 팔로스키 선수가 이적을 해왔고요. 지금 3경기째 무승부를 하고 있어요. 원정에선 2경기째고요.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제노아는 판데프 선수가 결장을 했고요. 사나브리아 이 선수가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좋았고 크리시토, 스트라로, 페린케퍼가 좋았습니다. 제노아는 공간을 향한 롱킥 한마디로 얘기하면 킥앤러시 이런 공격이 좋았고요. 역습이 좋았습니다. 수비는 지속적으로 좀 무르기만 하는 모습이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상대 선수를 마크하지 않는 부분,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세트피스가 좋지 않으면 좀 위험 지역에선 파울을 주면 안 되는데 파울을 계속해요. 그런 모습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칼리아리는 시메오네 선수가 좋았고요. 페드로 선수 굉장히 좋죠. 나ing골란, 치가리니, pellegrini 등 스쿼드가 좋습니다. pellegrini는 오버래핑과 높은 위치에서의 좋은 모습이었고요. 로그 선수는 부상인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메오네가 측면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던 칼리아리였고요. 팔로스키는 교체로 투입이 됐었습니다. 수비는 좀 라인이 높은 편이어서 역습에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빌드업 시에 패스 미스가 많은 편이고요. 경기력을 봤을 땐 제누아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많이 하는 모습과 좀 무르기만 해서 슈팅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나ing골란 중거리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보고 있고요. 제누아가 두 팀 다 연무 중이고 제누아가 어떻게든 잔류를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제누아가 약간 인천과 비슷한 어떻게든 잔류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제누아가 잔류를 하기 위해서 이번 경기 사실은 개인적으로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팀 봤을 때는 무승부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두 팀 다 너무 연무기 때문에 무승부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경기력은 칼리아리지만 무승부를 제외한 승패를 가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경기력을 칼리아리로 보고 있긴 하지만 제누아가 뭐 칼리아리가 라인이 높아서 역습을 주는데 그 키길러시가 또 나쁘지 않은 팀이 제누아여서 저는 제누아의 승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7위 파르마 3위 라치오의 경기인데요. 파르마는 칼리아리와 2대1로 비겼었고 라치오는 스파를 5대1로 대승을 했습니다. 투표율은 라치오 쪽에 67.8%고요. 파르마는 홈에서 6승 1무 4패,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라치오는 원정에서 6승 2무 2패, 5경기 4승 1무. 굉장히 좋죠. 파르마는 카프라리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제가 계속 그 파르마 경기 분석을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만 19세 이렇게 어린 선수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쿨루세스키 선수가 유벤투스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했어요. 굉장히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파르마의 클루세스키 선수였는데 다행히도 바로 유벤투스로 이적하진 않고 파르마로 재임대를 가서 남은 후반기까지는 파르마에서 임대로 잘 자녀 시즌을 보냅니다. 현재 홈에서 2연승 중인 파르마이고요. 라치오는 로마 더비에서 연승이 깨졌고 오늘 베로나와의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보고 있어요. 경기력은 당연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파르마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파르마의 경기력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표율이 저는 이 경기는 한 60 초반 아니면 50 후반쯤으로 예상을 했는데 라치오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투표율이 몰렸다고 생각을 해요. 라치오는 리그 경기로 인한 체력 저하도 있을 거고요. 오늘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파르마의 쿠추카 그리고 코르넬리우스 8골을 넣고 있는 선수고요. 에르나니 그리고 다르미아는 맨유에서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선수고요. 그리고 이적해온 하프라리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클루프세스키 선수도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파르마예요. 그래서 라치오가 중원 지역에 좀 압박이 약한 편이고 역습에 좀 당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변을 보고 파르마의 승은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단통무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건 파르마의 무패를 가면 좀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파르마의 승을 보고 있지 않고 파르마의 승을 보지 않는 이유는 홈에서 2연승 중인데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치오 상대로 3연승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너무나도 라치오가 압도적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픽을 했고요. 초안팩은 항상 그렇듯이 2,000원으로 픽을 갔습니다. 저는 2,000원을 가게 되면 투폴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높은 경기를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 이변이 보이는 그런 경기들을 좀 가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 이런 식으로 좀 갔어요.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전에 올릴 예정이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축구 생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